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주가가 좀 많이 빠지죠. 유한양행 빠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스코텍이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단기적으로 이 레이저 티닙을 일단 라이센스 아웃한 회사죠. 원래 얘네 회사의 자회사인 그 누구요? 제노스코에서 만든 후보 물질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했고 유한양행이 얀센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급등이 좀 나온 거죠.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구간에서 유한양이 오스코텍이 좀 시작하자면 많이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보이시면 한 오늘 15분봉, 60분 볼까요? 60분봉 보면은 오늘 아침에 체크 한번 해보면 주가 자체가 렉이 좀 걸리긴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7% 9% 빠졌죠. 오스코텍이. 그러니까 얘가 빠지니까 사실상 유한양행은 딱히 악재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악재가 없고요. 근데 이 오스코텍이 빠지니까 제 생각에는 장 초반에 보이시죠? 유한양행 마이너스 4% 빠진 거. 오스코텍이 급락을 하니 유한양행도 사람들이 이제 뭐요? 매도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인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유한양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건데 투매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지지선 이탈. 그러면 이 기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오스코텍이 주가가 빠지는 거, 그죠? 얘가 빠지기 때문에 유한양이 빠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오스코텍 주가가 왜 빠지냐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겁니다. 렉나자 만든 제노스코 탄탄한 매출 기반 상장 작업을 돌입했다. 이 내용인데 6시간 전이죠. 딱 장 시작하기 전에 뜬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스코텍이 만약에 밑에 자회사인 누가 있어요? 제노스코가 있죠. 근데 얘네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똑같은 거예요? 물적 분할 후 상장. 아시죠? LG 엔솔. 그죠?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상장이란 말이에요. 이중상장. 원래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유한양행과 6대 4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4 부분이 오스코텍에 들어가는데 물론 이거를 자회사인 제노스코와 2대1로 나누는 거죠. 하지만 이 제노스코라는 회사가 상장이 돼 있을 때랑 그죠? 상장이 돼 있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지분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있죠. 오스코텍이. 그죠? 근데 얘네가 상장해서 떼어져 나가면은 이 제노스코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재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스코텍도 상장사, 제노스코도 상장사. 뭐요? 지분 가치의 희석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중상장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는 사실상 지금 레이저 티냅을 만든 제노스코의 기업 가치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제노스코가 떼어져 나가니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오늘 오스코텍에서 급락이 좀 나오는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얘가 급락이 나오니 덩달아서 유한양행도 어떻게 같이 좀 빠지고 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묻고 싶습니다. 그럼 오스코텍 때문에 유한양행이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수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매수 기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이래서 오늘 주가가 빠지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를 또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알테오젠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자, 23일에 뭐가 나와요? 키투르다 SC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내일 새벽이나 오늘 밤늦게 결과가 나와요. 자, 이게 또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입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 1위란 말이야.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위를 달성할 때 바이오장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지금 뭐요? 바이오장 왔죠?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알테오젠의 결과 발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봐봐요. 알테오젠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뭐죠? 알테오젠은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에요. 월봉을 봐봐요. 그죠? 신고가죠.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수익 중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다들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매도할까요? SC 삼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왔어. 그럼 주가 급등은 나오겠지, 급등이. 근데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 뉴스에 팔아라. 단기적인 재료 소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올라가다 빠지는 구간에서 뭐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릅니다. 어떻게 돼요? 상승 후 급락이 나왔다 다시 반등하는 패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상승과 저점의 차이는 3, 40% 이상 이격이 벌어질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럼 단기적으로 알테오진의 주가가 올라가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의 프로그램 수급 이탈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적인 바이오 주가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겠죠. 바닥을 잡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쟁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자, 유한양행 혹시나라도 내일 구간 빠지면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고 오히려 조금 더 현금을 확보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알테오진에 올라갔다 빠지면 어떻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보면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이날 있잖아요. 이날 보시면 6월 23일이죠. 자, 6월 24일 날 뭐가 나왔어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호재죠, 호재.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15% 올랐다가 마이너스 18%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점 대비 저점이 몇 프로? 33%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주가 어디까지 밀렸어요? 주가가 자, 밑에 구간 65,000원까지 40%가 빠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보이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뿐만 아니죠. 유한양행 볼까요? 유한양행. 자, FDA 승인 받았죠. 유한양행. 그죠?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영역에서 쭉 올라갔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갔죠. 이게 바로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테오젠의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 코스닥 1위기 때문에 전체적인 바이오들이 어떻게? 바이오들이 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된다? 알테오젠이 멱살 잡고 캐리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키트로드 SC 삼상에 대한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이후에 FDA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누가? 머크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지금 유한양 뭐 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고 추가 매타점을 잡아야 가야 된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하락이 결과적으로 제너스코의 상장으로 이중 상장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스코텍 자체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 말고는 오늘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노스코가 상장되게 되면은 오스코텍이 결과적으로 제노스코의 밸류에이션을 따로 받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래는 오스코텍이 한 번에 받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떼어져 나가면서 단기적인 악재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주식에서 뭐 할 수 있다? 왜 주가가 빠지고 왜 주가가 오르고 왜 여기선 팔아야 되고 왜 여기선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뭐하고 있다?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유한양행을 왜 들고 가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이오를 왜 들고 가야 되죠? 첫 번째 이유. 자, 바이오 신고가가 누구냐? ABL, 리가캠,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등이 있습니다.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4년에서 5년 매물대를 뚫은 신고가예요. 모든 매물을 받아서 4, 5년 동안 물려있던 모든 매물을 받아서 이제 올렸는데 10% 올라갔습니다. 자, 10% 올리고 엑시트 할까요?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바이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지금 시간 2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1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바이오 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지금 시가총 1위가 누구냐? 코스닥 바로 알테오젠이다. 그런데 알테오젠은 오늘 새벽에 뭐가 나와요? 머크키트로 삼상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매도 물량, 재료 소멸에 대한 매도 물량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어떨까요? 같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미리 매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 바이오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 후에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패턴 다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오스코텍의 하락 이유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왜 빠지는지 알아야 되고 왜 지금 자리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내가 유한양행이건 오스코텍이건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대응과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 1280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나 같이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유한 입장 남겨주시거나요. 또는 오스코텍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전부 다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280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입장 신청 놓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해서 입장시켜드리고 있는데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간은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잡아가셔야 돼요. 뭘 잡아가야 돼요? 바이오 종목들을 잡아가야 된다. 제가 최근에 포트에 추가한 게 뭐죠? 한올 바이오 파마. 요거 포트에 좀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들도 좀 잡아가시고 자, 하나만 좀 기억을 합시다. 지금 주가가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식시장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종목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공부도 해야 되는 게 자, 트럼프 당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돈을 푼다. 돈을 푼다라는 것은 국채를 찍어낸다라는 거고 국채를 찍어낸 뭐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바이오의 악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국채를 찍어내서 10년 만기 국채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바이오가 빠진다라는 논리로 바이오가 하락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핵심을 봅시다.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빠지는데 뭔 10년 만기 국채가 좀 오른다고 해서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고 정말 질 좋은 양질의 이슈, 그죠? 양질의 정보 여러분들이 조금 전달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유한 입장 또는 오스코텍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좀 정확하게 대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바이오 장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점에서 개미 털고 가야죠. 그죠? 어차피 올라갈 건데 개미 털고 가야지. 그죠? 이거 반드시 인지하셔서 제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0만원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죠? 10만원 구간에서 유한양행 잡아갔잖아. 이렇게 분할 매수. 남들 다 팔 때 개인들이 싹 다 매도할 때 우리는 뭐한다? 매수했다라는 거고 제가 분명 여러분 또 언급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한양행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국내 제약바가 회의감을 느끼고 제약주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항상 이럴 때가 기회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렸죠.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라는 거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해라?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제가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께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우리가 꼭 잡아가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내용들도 자, 요거 살 건데 요거 잠깐만 좀 1분 안에 말씀드릴게요. 자, 23년도에 뭐가 많이 올라갔죠? 2차 전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24년도에 뭐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바이오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나요? 아니요. 애매해요. 왜 애매한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24년도에는 IRA 법안, 뭐요? 중국에 생산되는 원자재나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중국을 때려서 2차전지 배터리 쪽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바이오 개별주 장세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관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상태거든요. 대통령 서명만 남겨 있습니다. 요게 통과되면 중국에 생산되는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어디로 오죠?
우리나라로 온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뭐예요? 큰 수혜 받을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오르겠습니까?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관련된 CDMO 관련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란 말이야. 이거 미리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든 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이거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공유해 드릴 건데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유한양행 지금 자리 힘드신 거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고민되시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그죠? 2주 동안 매수한 자리에서 최저가에서 이탈 나왔습니다. 오늘 구간 뭐예요? 개인들이 손절하는 구간이에요. 손절하는 구간. 우린 이걸 이용해서 뭐 한다? 매수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대응하실 분들 몇 번?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유한 입장 반드시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생물보안법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 계속적으로 10만원에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차트 기법들 왜 유한양행 팔면 안 되는지 이러한 기법들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이 히든 기법까지 받아가세요. 이 히든 기법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